안녕하세요.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곧 다가올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곧 다가올 국민의힘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경우 당혹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영혼이 없는 안철수 후보의 언행을 보면서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고 하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래까지 걱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천하람 후보를 잘 모릅니다. 아니, 한 달 전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최근 신영복을 존경하는 것이 종북주의자냐고 반문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박정희 대통령을 폐마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큰 정치인으로 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언행 자체가 정치 행위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큰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정치인의 특징이자 본질이 곧 타인의 언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하람 후보가 왜 문제의 후보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여당이 된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용기 있게 문재인 정권의 종북 반역 정치에 반기를 들었기에 국민들은 성운으로 보답을 하였고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종북 은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창 올림픽 행사에서 수많은 외국 대표들 앞에서 간첩의 대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반공국가 자유 대한민국에 반하며 종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신영복은 한국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불립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건한 인물로 오랜 옥중 기간 동안 사회주의 서적 집필한 인물입니다. 신영복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임 중에 간첩활동으로 오랜 옥중 생활을 하였고 감옥에서의 사색이란 책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문재인의 느닷없는 신영복 지지 선언에 외국 인사들은 어리둥절하였고 뒤늦게 신영복이 한국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분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공국가인 한국이 한강의 기적의 나라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자유를 부정하고 전쟁과 테러를 감행하는 종북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반역은 사상범을 사상가, 철학가로 만든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의 아류인 안철수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려는 역설이 여당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이며 여전히 남북 대치로 냉전 중인데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의 은행이 문재인유라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기대에 나뉠 것입니다. 프락치가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도자의 세계관과 국가관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는 일본을 19세기 기적의 나라로 한국을 20세기 기적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남북 대치로 인한 군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0여 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압축 혁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자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적이며 민족 중흥의 비전으로 이룬 조국 근대화는 과학과 산업, 국방과 수출, 군과 전문가, 교육과 미래를 결합한 위대한 핵심과 국가 경영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의 성공에 열광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지도력에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 지승이 결례된 양김씨, 김영삼, 김대중의 반자유민주의 탈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례된 상태는 북한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를 뒤따르는 우를 범한 것이며, 이것은 최근 종북 정권에 의해서 집단 지승으로 윤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김대중은 이념과 현실을 조작하고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정상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업적을 부정하고 조국 근대화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반역자입니다. 박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2단계 조치로 결단한 유신 체제는 국내외의 위기 속에 2단계 산업화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내걸고 북한과 결탁, 비자금을 수령하는 반역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이 3전 4기 끝에 집권하자 햇볕 정책이란 미명하에 종북 정책으로 반역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공산국가에 대한 계획과 개방이 아닌 김일성 정권의 비호와 지원이었기에 햇볕 정책은 종북 반역 정책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일업협정으로 친일 정책으로 마감을 하였고, 후일 미국에서 발견된 천문학적 비자금은 김대중의 민낯과 비도덕성을 낱낱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프리미엄이 전제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 당내 반발 세력이 존재하고 분열되면 전국 불안정이 상시화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거대화된 야당 의석뿐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류의 난신직자가 당권을 어지럽힌 적이 있습니다. 당정청이라 불리우는 집권 세력이 통일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보여주는 탈대통령 선언은 한국의 획일적인 문화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언론, 노조, 전교조, 사법부에 상존하는 반정부 세력, 종북 세력이 근제하는 상태에서 집권 세력의 실수와 내부는 자칫 제2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자칫 위험한 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획일과 집단주의가 만연한 저급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천하람과 같은 저급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당 지도부를 위협하는 사태는 신적폐 청산이라는 대업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